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지만 시민들이 우려했던 태화강 범람은 없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임시휴업에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 공연이 오늘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다음 주 월요일쯤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태화강에는 6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대곡댐의 홍수 조절 기능과 하상 정비 사업으로 우려했던 범람은 없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그제 태화강의 모습입니다. 태화강 수위가 4m를 넘어가자 어디가 둔치이고 어디가 강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사흘 동안 237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에 범람 위기를 맞은 겁니다. 하루가 지난 뒤 평소 수준인 2m 아래로 수위가 내려온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폭탄을 맞고도 하루 만에 정상을 되찾은 데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2005년 준공 이후 처음으로 만수위로 기록한 대곡댐. 태풍 북상 소식에 저수 용량을 평소보다 15% 정도 여유 있게 비워뒀고 태화강 수위를 생각하며 방류량도 10톤에서 70톤 사이로 조절했습니다. 유입유량이 300톤 정도 들어왔으나 태화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대곡댐에서 방류량을 10톤 정도, 초당 10톤 정도만 방류함으로써 220억 원을 투입한 태화강 중류 생태하천 조성 사업도 주요했습니다. 물이 빨리 흐를 수 있도록 강바닥을 정비해 범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곡댐의 예비 방류를 실시하여 홍수 조절 능력을 증가시켰고 선바위까지 태화강 중류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실시하면서 하상 정비를 실시하고 사연댐 등 3개 댐의 자연 원류에 대비해 태화강 상류 지역 주변 하수구와 배수구도 사전에 정비했습니다. 태화강 하상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제방의 높이를 기존보다 1에서 3m 높게 승고시킨 것도 홍수 조절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용수 공급댐을 홍수 조절댐으로 활용하고 홍수에 대비한 물 관리를 하면서 태화강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태풍 산바가 남긴 상처를 지우기 위한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한 태화강 둔치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6년 만에 완전히 물에 잠겼던 태화강 둔치에 쌓인 쓰레기는 모두 1,300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정도였지만 중장비가 동원되고 수천 명이 힘을 합해 청소를 하자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작업에 나서면서 물에 완전히 잠겼던 이곳 성남동 공영주차장도 빠르게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2일까지 태화강 둔치의 쓰레기를 치우고 27일까지 모든 정화 활동을 마칠 계획입니다. 모든 시민 다 나서주시고 유관기관, 기업체, 심지어 군부대, 경찰까지 다 나서주셔서 빠른 시일 내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집중호우로 완전히 물에 잠긴 주택에서 물빼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배수로가 없어서 물빼기가 쉽지 않지만 소방대원들까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배수 자체가 자연 배수되는 게 없습니다. 단순히 자연 배수되는 게 없고 현재까지 우리 소방 차량이라든지 동력 소방 펌프에서 배수하는 그 양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척이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산사태로 공장벽이 무너지고 기계가 물에 잠긴 공장은 물은 뺐지만 본격적인 복구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난달 23일 붕괴된 뒤 이번 태풍에 또다시 빗물이 스며들어 무너진 오토밸리로 옹벽 보강 공사는 물길을 돌리는 원천적인 해법이 필요해 11월이 돼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태풍에 따른 피해액을 30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지만 복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주먹국으로 이루어지는 임시 휴업에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휴업 사실을 늦게 통보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등교를 했다가 되돌아온 곳도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그제 아침. 초등학교는 미리 휴업이 결정됐지만 중고등학교는 정상 수업을 한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비바람을 뚫고 등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울산 지역 중고등학교 113곳 가운데 9곳이 휴업을 했는데 늦게 통보한 겁니다. 등교 직전인 8시쯤 휴업 사실이 통보되면서 등교를 했다 되돌아가는 학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언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8시 2분. 학교 오다가요. 오다가 비 맞아서. 저는 다 줬고요. 메일이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이미 학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가 메일을 받은 상태라서 그러니까 조금은 옷이 뒤에 다 젖어가지고. 학교 측은 등교 시간에 비바람이 거세 갑자기 휴업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7시 한 40분께부터 계속 비바람이 너무 휘몰아쳤어요. 너무 비바람이 몰아치니까는 막 고심을 하시다가 이제 결정을 내리셨어요. 정상 수업을 한 학교들도 아침 7시를 넘겨 수업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현행 지침에 시교육청이 새벽 6시까지 최종 결정을 내린 뒤 일선 학교에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시교육청이 초등학교만 휴업을 결정하고 중고등학교는 학교별로 결정하도록 한 것도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초등도 왜 있냐고 그 계좌가 이제 양장과 양분이거든. 앞으로 실수하게 나면 좀 해볼게니까 하고 학교를 판단해서 하시는 게 맞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생들이 비에 젖은 채 수업을 받았다거나 수업 여부를 늦게 통보받았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지자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학교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보다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적극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부탄 가스통을 넣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무심코 사용하다간 폭발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남구의 한 고깃집. 음식물과 그릇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휴대용 가스버너와 부탄 가스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찌개를 끓이다 부탄 가스통이 갑자기 폭발해 손님 2명이 다친 겁니다. 다 날아가고 순간적으로 그 테이블 아수라장되고 그 정도로 유리가 깨질 정도로 그쪽 안에 사람 다 놀랬죠. 고기를 굽는 화로 바로 옆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놓았다가 부탄 가스통이 가열되면서 폭발한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대학 축제장에서도 부탄 가스통이 폭발해 학생 10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너무 큰 불판을 올려놨다 폭발한 겁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는요, 그 부탄캔 장착 부위를 덮을 정도로 너무 큰 과대불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대불판의 복사열로 인해서 부탄캔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석쇠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도 복사열이 발생해 부탄가스캔이 가열돼 폭발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발생한 가스 사고 60건 가운데 10건이 부탄가스 폭발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밥상 위에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부탄가스통에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7,5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동구청에 기탁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또 추석 전까지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을 찾아가 4,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적 게임사인 게임로프트와 함께 개발한 고화질 모바일 레이싱 게임 GT 레이싱 현대 아카데미를 출시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최대 6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한 이 게임은 내일부터 전 세계 안드로이드 OS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하나케미칼이 태양전지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 가치 특화 제품인 고얌낭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이번에 증설한 공장은 EVA 4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1,000억 원의 추가 매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울주군 삼동면의 산업용 펌프기기 생산업체인 JM모터스가 태화강변에서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JM모터스는 특히 이동용 공합 펌프 2대를 현장에 투입해 태풍 산바의 여파로 침수된 저지대 복구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코스트코 울산점이 중소상인과의 자율협상을 권고한 중소기업청의 결정을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자 지방의회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측은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개점한 북구 진장동의 코스트코 울산점. 중소기업청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하고 울산 슈퍼마켓 협동조합과의 자율협상에 나서도록 했지만 개점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와 북구의회는 잇따라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소상인들과 자율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스트코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결의안을 채택에도 불구하고도 영업을 계속한다면 오히려 지역사회에 큰 역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오히려 자신들이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며 무기한 개점을 중단하도록 권고한 중소기업청이 그 결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트코는 오늘 울산 슈퍼마켓 협동조합 측에 회의를 갖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조합 측은 이 같은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코스트코 측으로부터 추가 협상을 제안받은 적이 없습니다. 코스트코 측은 지금이라도 성실한 협상안을 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코스트코 사태. 코스트코 영업을 둘러싼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다음 달 9일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을 시작으로 19대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달 16일에는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며 울산시 교육청은 이날 부산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또 국회 국토위는 다음 달 22일 국회에서 울산항만공사 등 지방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분당 사태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노동계에서도 집단 탈당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은 오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30여 명과 함께 탈당할 예정이며 이재현 하연숙의 시의원도 곧 탈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노동자 중심의 혁신으로 지지층 이탈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울산 출신의 신인 가수 김도현이 출연해 말과 달려갈 거야 등 신곡을 선보입니다. 힙합 래퍼와 힙합 보컬 그룹인 KK와 비즈니스 그리고 팬텀 등도 출연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예정입니다. 울산대학교가 과학기술 분야 논문 인용 횟수 평가에서 국내 8위, 세계 42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연구소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세계 500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울산대의 논문 인용 비율은 7.4%로 국내 8위, 세계 421위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학 가운데 인용 횟수 1위는 14.1%인 포스텍이며 세계 1위는 25.2%인 MIT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현대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문수 경기장에서 사우디의 알힐랄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전 1차 경기를 갖습니다. 김호곤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팀 중 유일하게 8강에 오른 만큼 반드시 이겨 K리그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8강전부터는 각 구단이 입장 수입의 일부를 아시아 지역 기아근절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